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리딩에서 어떤 이야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보죠. 자, 금일 코스피는 1.26%, 코스닥은 1.76%, 양지수 다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말간 중국 양회, 이게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지 못했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을 한 6%는 넘게 목표치로 잡겠지 했는데 보수적으로 5%대로 잡았습니다. 리오프닝도 했겠다. 경제 성장률 높게 잡고 거기에 대한 경기 부양책들 막 나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좀 불안불안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뭐 악재가 나온 건 아니죠. 뭐 양해에서 뭐 부정적인 발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국의 경제 부양에 대한 그 기대감이 되게 컸던 만큼 실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무사히 넘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금요일 날 미증시가 나스닥 다우 다 양지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국내 증시까지 그 흐름이 이어져 온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런데 또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2480, 2500 못 뚫고 2400 갔다 올 거야 라고 말을 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2400 찍었어요. 이것까지는 좋아. 그리고 반등 나오는 것도 좋기는 한데 문제는 시장 지수가 1.26%면 결코 적게 오른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상승 하락 종목 숫자를 보면 하락 종목이 더 많아요. 되게 기분 나쁜 거예요, 이거.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한 점심때까지만 해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았었는데 막판 들어서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상태로 끝나긴 했죠. 지수 자체는 1.76%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800선? 이건 못 뚫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 오늘 800선 뚫고 이 강력한 저항 구간 위로 주봉상 올라왔습니다. 지수 위치만 놓고 보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지금 물론 1, 2, 3, 4, 5, 6, 7, 8, 9, 10 10주 연속 주봉상 상승이거든요. 코스닥을 봤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도 10주 연속 상승은 없었을 겁니다. 뭐 근데 지금 그만큼 되게 급격하게 계속 쉬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섹터가 계속 안정적으로 순환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올라갔으면 이거 박수치고 좋아할 만한 일인데 요 근래 코스닥은 사실 2차 전지 애들이 그냥 멱살 잡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 2차 전지 애들이 계속 올라가 시총 큰 뚱땡이들, 코스닥의 시총 큰 뚱땡이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시장 지수는 막 계속 끌어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정작 개별주들 보면은 시장 지수만큼의 상승폭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과거 작년 8월 때 부분이죠, 지금. 자, 이때 코스닥 지수였을 때 뭐 예를 들어 5천 원이었던 종목, 개별 종목이 지금 과거와 동일한 자리가 왔음에도 그 종목이 5천 원을 회복했느냐? 아니에요. 대부분 2차 전지 제외하고는 과거 8월 폭락전 가격으로 회복 못한 종목이 태반입니다. 즉 시장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 좋은 지수 자리를 만들긴 했는데 너무 한쪽 섹터에만 집중돼서 올라간 게 되게 아쉬운 요소예요. 만약에 이제 그러다가 2차 전지 쪽이 지금 보면은 뭐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있죠. 뭐 에코프로 BM도 있고. 야, 이런 게 지금 올라간 거 봐요. 막 10만 원이 100% 올라갔어요. 에코프로 이거 시총 되게 큰 종목인데 이렇게 시총 큰 애들이 지금 100% 거의 지금 200%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얘네들이 뭐 계속 가겠어요? 사실 어떤 종목이든 뭐 끝도 없이 올라가진 않아요. 뭐 개잡주가 아니고서 얘네들은 그래도 실적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중간에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자, 과거 뭐 카카오, 네이버 막 올라갈 때 생각해 봐요. 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 조정이 오면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보통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도 뭐 지금 조정이 올지 제가 계속 말하지만 이제 내일부터 조정이 올지 다음 달에 조정이 올지 언제 조정이 올지는 몰라요. 언제 조정이 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 번은 올 텐데 그랬을 때 2차 전지에 있는 돈들이 바깥으로 막 빠져나오겠죠. 그럼 바깥으로 빠져나왔을 때 나 이제 뭐 지금 이때 산 사람들은 뭐 널널한 수익이니까 뭐 차익 실현하고 현금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그 돈을 다시 사용을 하면 시장 지수가 버티고 2차 전지만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이 팔고 들어갈 만한 매력적인 다른 섹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2차 전지에 엄청나게 막대한 자금이 쏠렸단 말이에요. 그 돈이 빠져나오면 어디로 갈까? 라고 했을 때 사실 매력적인 섹터 이거의 수급을 다 받아줄 만큼 대형 코스닥 섹터는 계속 말했지만 엔터 관련주들 코스닥에서 시총 큰 종목은 엔터, 뭐 게임, 바이오, 제약 바이오 이쪽이거든요. 그럼 얘네들 중에서 하나는 좀 매력적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상승세를 지금부터는 좀 보여줘야 2차 전지가 조정이 와도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면서 시장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사실 게임주들 갑자기 지금 뭐 게임주들 움직일 만한 이슈가 딱히 없죠. 중국 양해 이슈를 좀 기대했었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아서 오늘 사실 게임주들도 그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보면은 뭐 엔터 관련주들, 뭐 SM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그런 얘들도 있는데 근데 이 SM 관련 엔터 이거 같은 SM으로 인해서 엔터 관련주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 뭐 엔터 쪽에 뭐 극호재가 있어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그냥 SM이 멱살 잡고 엔터주들을 올리는 건데 이렇게 상승하는 것도 만약에 경영권 분쟁 끝나고 나면은 다 빠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엔터주, 게임주 이게 원래 중국량의 힘을 받아서 좀 올라가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하나예요. 제약바이오. 자,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금요일날 셀트리온이 좀 움직이면서 제가 여러분들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셀트리온 쪽이 서정진 회장이 경영에 복귀한다라는 이슈로 금요일날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일단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고 또 이제 그 회장님께서 언론 플레이를 또 기가 막히게 잘하세요. 막 코로나 때는 내년 봄이면은 여러분들 마스크 다 벗게 해주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제약바이오의 기대감을 되게 잘 심어주시는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어설픈 제약바이오 이슈보다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경영에 복귀한다라는 게 전 사실 되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2차 전지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셀트리온이라던가 이쪽 셀트리온 삼형제 쪽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아마 다 오늘 종배 차트를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보통 종가 베팅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을 해줬던 건데 일단 종가 베팅의 조건 첫 번째 저점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질 것. 자, 거래량 크게 터졌습니다. 거래량이 터지고 두 번째 1. 거래량 2. 장기 이평선 돌파 3. 안착. 자, 이건데 이게 보통 종가 베팅의 기본적인 공식입니다. 거래량 터졌고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만 올라갔다가 빠졌으면 종가 베팅이 안 돼요. 그런데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기 이평선 60일선과 120일선 두 개를 씹어 먹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먹고 지금 60일선, 120일선 지키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거래량 없이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일까지도 이 자리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의 돈을 받아줄 수 있는 섹터가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적어도 이 세 가지 섹터 아까 말한 엔터, 이 컨텐츠도 포함입니다. 게임, 제약바이오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이제 조만간 하나는 확실히 치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이게 치고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2차 전지가 휘청거리면서 조정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쉬지 않고 올라갔기 때문에 낙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또 기분이 되게 더러운 건 그런 거죠. 만약에 2차 전지가 만약에 조정이 들어와서 딴 데로 돈이 들어갈 게 없다. 그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시장 지수가 빠지면 지금 종목들은 되게 억울한 거야. 시장 지수 올라갈 때 수혜를 하나도 못 봤거든요. 지금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 지수 올라가도 올라가긴 했어. 근데 이만큼 올라간 것만큼의 수혜를 못 봤다는 겁니다. 근데 조정이 오면 걔네들은 또 코스닥 조정 온다고 또 빠질 거예요. 이게 지금 되게 계속 약간 칼날 위를 걷는 기분이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지금 사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2400선까지 조정을 줬잖아요. 한번 줬기 때문에 사실 크게 걱정은 안 돼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코스닥이
만약에 이거 2차 전지가 앞서 말한 제약바이오, 뭐 엔터, 게임주 얘네가 지금부터 좀 시장에 관심을 끌지 못한 상태에서 2차 전지가 빠졌을 때 코스닥 관련주들이 되게 큰 폭으로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되게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 해서 파월 의장이 미국 국회에서 또 이제 연설을 하잖아요. 지금 그 화폐 정책, 통화 정책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경제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 지난 2월 달에 발표된 1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고용 지표가 죄다 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연설을 할 때 뭐 긍정적으로 말을 하기보다는 좀 말을 아낄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1월 저번 달에 발표된 지표들이 잘 나왔으면 인플레 잡히고 있다, 문제 없다, 이제 조만간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던졌을 텐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연설에서 뭐 그렇게 시장에 달콤한 말을 던져줄 것 같진 않아요. 자, 계속 이제 뉴스에 빅스텝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0.5% 올린다는 게 사실 이미 낮췄잖아요. 0.5%를 올리다가 0.25%로 낮춘 상태에서 뭐 1월달 지표 좀 안 좋았다고 지금 갑자기 0.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 시장이 연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럼 너네들은 뭐 금리 물가 잡히는 것 같다며 그래갖고 0.25%로 낮춰놓고 니네들이 오판한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0.5% 빅스텝까지 연결될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최대 금리폭을 올리겠죠. 0.25%씩 원래 2번 올리려고 했는데 한 4번 올릴게, 이렇게 0.5% 올리는 게 아니라 0.25%씩 2번 올리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러다 보니 시장 입장에서도 연준이 이제 갑자기 빅스텝으로 전환은 못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긴 하는데, 이게 사실 조삼모사거든요. 어찌됐든 경제 지표들, 인플레이션 지표들은 계속 나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미국의 고용 지표도 발표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 고용까지 만약에 좋다라고 하면 또 서비스 물가가 높아졌다, 또 이런 불안감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2월 달 또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말아먹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그래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슈, 그나마 시장의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양회 이슈가 뭐 그닥 성과 없이 끝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이 막 엄청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약간 좀 불안한데 라는 느낌을 주는 이슈들이 많아서 지금 막 이렇게 저항 구간 뚫고 올라갔다고 막 박수치고 좋아해야 되나? 지금이라도 막 열심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자, 어차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 860선에 어차피 여기까지 가요. 860까지는 갈 거야. 근데 이게 주봉갭자리잖아요.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을 했지만 시장 지수가 주봉갭자리 안 메꾼 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한번 차트를 쭉 돌려보면서 애초에 주봉의 갭자리를 만들고 떨어지거나 오른 것도 거의 없을 뿐더러 갭자리를 만든 것들은 결국엔 대부분 다 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차피 여기 860선까지는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 올해 안에는 그냥, 올해가 아니지 뭐 2기 세면 뭐 금방 갈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이 자리는 무조건 메꾸는 자리라는 거죠. 그럼 어차피 무조건 메꾸는 자리를 지금 이렇게 2차 전지 애들만 눈 뒤집어 까가지고 올라간다? 다른 종목들은 수혜도 못 받는데 그런 식으로 지수만 올라가가지고 이 소중한 갭자리를 메꾸는 게 좋은 건가, 향후 증시에? 라고 생각하면 사실 글쎄요,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승을 해도 썩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 코스피도 뭐 마찬가지고요. 자, 일단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이제 장중 브리핑으로 말씀드렸던 게 결국 코스피는 삼성전자랑 결을 거의 같이 합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반도체가 대표 업종이잖아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총 큰 2차 전지 애들이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먼저 차트적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줘야 코스피도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만 좀 위주로 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 241선 위로 뚫고 올라가나? 근데 뭐 사실 241선은 여러 번 돌파했던 자리예요. 삼성전자는 일봉보다는 주봉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주봉에서 보면은 61선
못 뚫고 계속 밀리고 있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봉 위치는 63,000원 부근입니다. 삼성전자가 63,000원 위로 올라가 주어야 코스피 같은 경우도 여기 주봉상 61선 2,500 부근이죠.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반도체 업종 대표 업종이 치고 올라가줘야. 그래서 지금 뭐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다. 와, 이제 코스피 지금 일봉 보니까 와, 이거 241선 뚫었다. 됐다. 이제 그럼 바로 그냥 481선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 마시고 삼성전자를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삼성전자가 뭐 차트 보면은 딱 지금 위치 봐봐요. 61선 63,000원 위로 올라가야 그래도 코스피를 긍정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좀 더 고점을 높이려나 2,600도 한번 바라볼 수 있겠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나, 좀 위험을 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63,000원도 아직 못 뚫었어요. 오히려 지금 보면 6만 원 선 이 자리 이탈하면 주봉 지지선 깨지는 거죠. 자, 그 자리 깨지면 삼성전자는 뭐 그쵸, 아래로 121선 여기 갭자리 있으니까 뭐 이거 만나고 여기서 반등 못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코스피도 과거에 만들어 놨던 자, 이날의 갭자리를 메꾸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딱 지금 시점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의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부정적인 이슈가 많아요. 근데 지금 아래에 갭자리도 있고 상승폭은 아직 얘네들이 뭐 저항 구간 다 뚫었다. 뭐 이제 앞으로는 뭐 아래가 이제 바닥이 확실하게 다져져 가지고 이제 위로만 올라갈 매수세만 들어올 것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러니까 위로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아래로 밀리면 좀 크게 밀릴 수 있는 딱 그런 시점이어서 지금은 좀 현금을 막 그냥 있는 대로 다 때려 박아 가지고 막 매매하기보다는 계속 말했지만 2,500선까지는 코스피 2,500까지는 일단은 현금 비중 10%, 15%는 꼭 만들어 놓는다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400 딱 찍고 간 건 참 좋은데 이게 만약에 코스피만 놓고 봤다라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2,400 찍었죠? 제 말 맞죠? 뭐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했을 텐데 코스닥이 2차 전지 가지고 고만 올라갔다는 게 자꾸 뭐 신경이 쓰입니다. 어찌됐든 뭐 올라가고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 뭐 그 약간 그 칼날리를 걷는 기분이다. 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매매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좀 보수적으로 해라라고 말을 하는 거니까.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익 봤던 종목 유니크입니다. 유니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6,100원 아래에서 추천을 드렸고 1차 목표가 6,480원, 약 한 6% 정도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오늘 1차 목표가를 기분 좋게 체결했습니다. 자, 2차 목표가까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어요. 아마 이번 주 수요일인가 수소 관련 이슈도 존재하기 때문에 뭐 시장이 큰 파도만 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2차 목표가까지도 크게 어렵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 1차 목표가 좀 6% 정도 보수적으로 일부는 챙겨 놓으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일부는 챙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올라가면 남은 걸로 드시면 되고 밀리면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뭐 그런 거 제가 방에서 말씀드릴 거고 또 지난주 금요일날 여러분들한테 단기 종목으로 추천드렸던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그때 241선 뚫고 장기 이평선 뚫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고요. 목표가는 3,500원 잡아드렸습니다. 단기 목표가였죠. 오늘 한 5% 정도 멋진 상승폭 보여주면서 이것도 목표가 체결됐네요. 자, 그러면 근데 사실 얘는 지금도 자리가 괜찮아요. 지금도 자리가 괜찮은데 앞서 말한 것처럼 제가 지금은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보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회전율을 높게 하는 거예요. 줄 때 먹고 수익금 갖고 종목 조금 숙제하고 이런 식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지금도 자리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일전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키스트죠. 키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관련주로서 앞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제 뭐 코스닥이 2차 전지가 빠진다라고 하면 엔터 관련주들 아니면 게임 관련주들이 돈을 받아줘야 되는데 키스트 같은 경우는 SM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고 최근에 거래량 터지면서 거의 꽉 찬 양봉 보여줬죠. 그 상태에서 거래량 없이 갭자리를 메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9,500원 이 갭자리를 메꾸는 시점이 매수타점이다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한 1,300원 뭐 요 정도 선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근데
또 모르지. 시장이 개똥 같다. 시장이 개똥 같은데 뭐 얘 혼자 막 이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사실 9,000원 선까지도 빠질 수 있기는 한데 뒤에 거래량 자체가 괜찮아서 대응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 만약에 밀린다라고 하면 뭐 섣부르게 손절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한 9,000원 정도까지도 그냥 에이, 빠짐할 수 없지라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서 추매 한번 하고 그리고 나서도 지지부진하면 막 급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천천히 숙제한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하시기에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카카오에서 뭐 SM 관련해 가지고 뭐 또 무슨 긴급 회의를 하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시간에서 SM 관련주들 조금 꼼지락거리면서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것들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가 시작됐습니다. 안랩 써니전자 안철수 관련주죠. 또 이제 뭐 김기현 당대표 후보가 뭐 오늘 뉴스 보니까 뭐 그 청와대에서 뭐 선거에 개입을 하네 마네 뭐 이런 뉴스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또 이번에 모바일 투표도 되게 많이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안철수 관련주들이 오늘 좀 꼼지락꼼지락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뭐 차트상으로는 뭐 엄청나게 지금 뭐 그냥 무조건 갈 자리다 뭐 또 이렇게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정치 테마라는 게 뭐 차트 보고 가나 뉴스 보고 가지라는 생각은 들어요. 아마 내일이 좀 중요한 날일 것 같습니다. 내일 써니전자가 급격한 상승이 나오든 내일 만약에 못 나오면 크게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평단가가 제 영상 보시고 제 리딩대로 하신 분들은 12,800원 정도 전후 되실 것 같은데 내일 제가 상황 봐서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으로 그냥 보합에라도 좀 비중을 축소하고 리스크가 있고 변동성이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또 모르지 이게 터지면은 진짜 그냥 한 방에 가거든요. 아무래도 리스크가 큰 종목이다 보니 내일 손절가랑 그건 다시 한 번 더 설정해 드릴 생각입니다. 좀 참고하셔서 내일 이거 보유 중이신 분들은 내일 좀 방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22분이야 미쳤네 이거. 미쳤네. 아씨 그만해야겠네. 아 근데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나 하고 싶은 얘기는 많지만 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 한 전체 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10%나 될까? 여기까지 보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내일 방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유니크 수익 보신 분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 수익 보신 분들 다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얘기 안 했네. 네, 유니온 머티리얼즈 또 추천했어요. 뭐 아래 갭자리까지 좀 있긴 한데 뭐 그것도 가겠지. 네. 글 잘 읽고 따라오시고 목표가에 잘 넣어두세요. 네, 다들 고생하셨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